자, 갑시다. 170번이요, 그러면. 자, 170번, 어쩌고저쩌고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게 요거. 몇 번이야? 167번 한번 풀어봤었지. 그치? 요거 할 때 어떻게 했어? 일단 로그의 합이 지수에 있다 보니 그 녀석을 먼저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놈의 로그 A에 어떤 놈이 있다. 그러면 뭐 하자? 필요하다면 동그라미랑 세모의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공식 써보자 라고 했었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공식들 내가 한번 정리할까 말까? 한번 할까?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로그의 정의. 일단 로그의 정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라 그랬어? 항상 지수꼴에서부터 출발하라 그랬고, 거기에서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바로 로그 A의 B입니다 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꼭 필요한 거 누구? 이거는 단독 출제되는 거라서 지금은 당장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너네가 아차 해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건 미리 얘기하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를 배우고 나면 지수 로그 방정식이라는 단원으로 넘어갈 거거든. 아마 거의 9월 말쯤 돼야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빠르면 이제 9월 중순? 어쨌든 요 녀석 여기에서 정말 많이 실수합니다. 왜? 이걸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단독 출제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어. 여기 와서 놓치지 마세요. 알았죠? 그때 가서 한 번 더 강조할 거고 어쨌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미츠의 조건이 2개, 진수의 조건이 하나라고 했었어. 미츠의 조건은 뭐였지? 뭐여야 합니다? 0보다 커야 합니다. 양수여야 합니다. 또 뭐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지. 두 번째 진수는 양수. 그렇지. 여기에서 미치 양수기 때문에 거듭 제곱해봐야 얘도 양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 그랬어.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그냥 나는 성질이라고 불러요. 로그의 성질 또는 로그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로그가 만약에 진수가 1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다? 0. 두 번째, 밑과 진수가 똑같다. 그러면 그 로그 값은 얼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인 거. 로그 두 녀석을 더할 거야. 그때 반드시 뭐가 같은지 확인? 밑이 같은지 확인. 그럼 밑이 같은 로그들을 더하게 되면 진수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로그 두 녀석을 뺄게요. 이번에도 역시 밑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합쳐버리게 되면 진수끼리 뭐 해주면 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사실 밑변환 공식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어쨌든 진수가 무슨 꼴이면 지수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녀석을 뭐 해주세요? 앞으로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n 곱하기라고 하면서 로그 a의 x.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뭐 하러 가자? 그냥 밑변환 공식으로 가보자. 근데 내가 이거 하면서 얘기했었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너네가 고등부로 넘어가서 진짜 제대로 수원을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증명하는 방법 꼭 익혀두세요 라고 했었어. 왜? 정말 가끔이지만 서술형에서 물어보기는 하거든. 그래서 그때 가면은 증명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로그라는 걸 가지고 증명부터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하면서 넘어가기에는 사실 외우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지. 그래서 일부러 증명도 해줬지만 그거보다 일단 외워가보자에 좀 더 초점을 맞췄고 물론 이해를 하긴 했겠지.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증명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밑변환으로 가보자. 밑변환 공식은 어때? 일단 두 가지 기본 공식이 있다 그랬지. 하나는 밑에도 없고 진수에도 없는 새로운 로그 C.
밑이 C인 로그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일단 무슨 꼴? 분수꼴을 띄고 있으면서 분모 분자에 전부 다 밑이 C인 로그를 써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놈 A. A가 분모의 진수로 가니 분자의 진수로 가니? 분모의 진수로 갑니다. 잘하네요. B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 얘는 오늘 좀 더 다양하게 한번 써볼 거야. 근데 일단 뭐 하자? 두 번째 밑변환 공식은 진수에 있는 B를 쓰고 싶었어. 그러면 뭐 해버리면 돼? 그냥 밑과 진수 자리를 바꾼다 생각하면서 로그 B의 A로 가면서 분자는 뭐다? 그냥 1만 써버리자. 즉 밑과 진수가 바뀌게 되면 서로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좀 더 다양하게 써볼 거야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너네가 그냥 이런 걸 만날 거야. 그러면은 이 공식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얘가 넘어간 거다라고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냥 보자마자 역수네 곱하면 1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역시 지수 로그 방정식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밑변환 공식은요. 밑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지수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둘 다 뽑아낼 수 있어. 대신에 진수에 있는 n승, 지수 n은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데 밑에 있는 지수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 그랬어? 앞으로 나갈 때? 분모로 혹은 역수로 나가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거 A에 지수에 로그 꼴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로그 안에 있는 진수랑 요 A를 뭐 할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요렇게. 알았죠? 왔다리 갔다리. 자, 풀어보자. 그러면 일단 몇 번이야 이게? 170번이지? 170번 보면은 먼저 뭘 봐야 될까? 5라는 걸 보기 전에 5의 지수 뭐라고 돼 있냐? 로그 3의 2, 로그 3의 6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6이요. 5야 이거? 어딜 봐서 5야? 뭐 어쨌든 자 밑이 5인 로그, 밑이 5인 로그 둘이 더했네. 뭐 하면 된다? 하나의 로그로 합쳐버리면 됩니다. 그때 진수 2와 6은 곱해버리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뭐가 있어? 5의 지수였어. 그러면 뭐가 보여? 5와 12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12의 로그 5의 5승. 그냥 바로 1승으로 갈 수 있겠지. 분모 가보자. 분모도 마찬가지. 로그 더하기 로그에다가 곱하기가 보이네. 로그 더하기 로그는 뭐야? 밑이 이번에는 3 맞니? 밑이 3. 인 로그 둘이 더하고 있었어.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계산해보자. 얼마야? 로그 3에 2, 4, 8. 근데 8은 2의 몇 승? 3승. 그러면 이걸 뭐 할 수 있겠다? 2 뽑아내고 3 뽑아내고. 근데 여기에서 밑이 지금 2기 때문에 바꾸는 거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아까 2와 8 자리 바꿔봐야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대로 두자. 2는 가만히 두고. 그리고 나서 뒤에 녀석을 봐야지. 뭔가 곱하고 있대. 뭘 곱하고 있대? 로그 2의 9. 자, 보여 이제? 9는 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2 뽑아내버리고 진수 3만 남겨놔보자. 이제 보이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밑과 진수가 바뀌어있는 로그들을 곱했다. 뭐다? 역수라서 그냥 1이야. 그래서 분모는 그냥 2의 6승이 됩니다. 알았나요? 됐죠? 예, 끝. 그러면 답은 얼마니? 16분의 3 되겠네요. 됐죠? 제곱이 어디 있어? 이거? 제곱이 있었구나. 제곱. 그럼 뭐 남아? 슉슉 자리 바뀌면 12의 제곱. 그러면 144네. 왜 이렇게 커져? 우와, 왔다! 어서와. 수학여행에서 돌아왔구나. 얼른 갔다 와요. 넌 교재 가져왔네. 그럼 얼마야, 답은? 4의 4분의 9?
이렇게 되겠다. 됐죠? 예. 몇 번이야 이거? 174번으로 갈게요. 로그 2의 3은 A. 그 다음에 로그 3의 루트 6 루트 6 마이너스 로그 6의 루트 3 루트 3. 자, 결국 우리는 거듭 제곱에서부터 지수로 넘어왔다가 지수에서부터 로그로 넘어왔어. 그럼 거듭 제곱은 혼자 왕따잖아, 그치? 지수랑 로그는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거듭 제곱근은 어때? 지 혼자 그냥 거듭 제곱근만의 계산이 있는 거지 뭔가 독특하게 로그로 넘어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 제곱근 하면서도 얘기했던 거야. 너네가 나중에 지수를 배우고 나면 분명히 너희들은 지수만 쓸 거야 라고. 그런 얘기지. 거듭 제곱근이 남아 있어도 뭐 합시다 우리는? 지수를 꼴로 고쳐봅시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루트는 전체 2분의 1승. 좀만 넓게 할까? 그 다음에 6의 1승은 말 그대로 6의 1승.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6이 등장하네요. 6의 2분의 1승. 이렇게 천천히 고쳐도 좋고 또는 좀 나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 두 가지 풀이 중에 첫 번째. 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안쪽에서부터 고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6에 대해서 루트를 씌웠네. 2분의 1승. 1승을 곱했네. 더하기 1. 전체 루트 씌웠네. 전체 2분의 1승. 이것도 좋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어? 내가 루트를 기준으로 뭐 하라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짜르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얼마? 6의 2분의 1승. 두 번째는 얼마? 여기도 루트, 여기도 루트. 얼마? 4분의 1승. 바로 가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죠. 어쨌든 계산해보면 6의 몇 승? 4분의 3승. 됐죠? 그래서 합니다. 4분의 3승. 그 다음에 뒤에는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네. 그러면 3의 4분의 3승. 그러고 나서 앞에 로그 6이 붙어 있어. 얘는 앞에 뭐 붙어 있어? 로그 3이 붙어 있어. 그러고 나서 둘이 뭐 하래? 빼래요. 그럼 4분의 3은 사실 진수가 지수꼴이기 때문에 앞에 개수를 뽑아내고 진수가 지수꼴이기 때문에 4분의 3을 앞으로 뽑아내고 나면 4분의 3으로 묶어버리면 되겠다. 그치? 갑시다. 4분의 3으로 묶어볼게요. 로그의 3의 6 마이너스 로그의 6의 3 요런 식으로 되었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뭐 하라고 했거든? 그냥 값을 구하세요가 아니잖아. A로 나타내 볼래? 라고 했거든. 그러면 A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자. 어때? 얘 혼자 이상해. 얘는 밑이 얼마거든? 2거든. 얘는 뭐거든? 밑이 3도 있고 6도 있거든. 그럼 뭐 하라 그랬어? 밑을 일단 통일부터 시키자.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해보자. 자, 밑을 2, 밑이 3, 밑이 6 뭐로 통일할까요? 뭐가 좀 효율적이겠어? 아무거나 해도 돼. 5로 해도 되고 10으로 해도 되고 너네 마음대로 드는 거 해도 돼. 2, 3, 6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고 새로운 수 5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분명히 효율적인 놈은 하나 있을 거야. 준영아, 밑을 뭐로 바꾸는 게 나을까? 세 녀석을. 얼마? 3. 왜? 진수에 있는 놈으로 바꾸는 거는 좀 수월하거든. 알았죠? 그래서 무조건 A를 쓰려고 밑을 2로 다 통일을 해야지. 이것도 좋은 풀이기는 해.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얘 뭐 하자? 밑을 3으로 바꾸자. 그러면 뭐야?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니까 역수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 맞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놈들도 전부 다 밑을 3으로 바꾸면서 로그 3의 2를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 가보자. 일단 밑부터 바꿀게요. 첫 번째, 얘 뭐예요? 로그 2의 3. 분자는 뭐예요? 로그 2의 6. 진수가 6. 6은 2 곱하기 3. 그러면 거꾸로 뜯어야지. 어떻게? 로그 2의 2랑 로그 2의 3의 곱으로, 합으로. 뭐 한 건지 알겠어?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요 공식 거꾸로 쓴 거지. 얘가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의 6, 2 더하기 로그 2의 3으로 간 거지.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뒤에도 마찬가지야.
밑을 2로 바꾼다며. 그러면 뭐야? 똑같이 가보자. 분자는 로그 2의 3. 그럼 분모는 뭐야? 예. 로그 2의 6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네.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가보자. 그러면 어때요? 아, 전부 다 A로 바뀌면서 얘네들은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얼마로 가면 되겠네? 그냥 1로 가면 되겠다. 그치? 얘네들은 A로, A분의 1이지. A분의 1로 고쳐주시고요.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앞에는 4분의 3. 뒤에는 요거. 우리 수학하에서 배웠지? 번분수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마 수학하 가르쳐 주신 분이 설명하셨을 겁니다. 번분수꼴 만나면 뭐 하세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A를 곱해주세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A를 곱해주세요.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얘는 1 사라지고 얘는 분배해보면 A 플러스 1. 뒤에는 마이너스. 뒤에 얘는 약분해주면 A 플러스 1. 분자는 삭삭 1. 그럼 이제 너희들은 요 녀석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뭐 통분 정도 하라는 얘기겠지 뭐. A 플러스 1로. 알았죠? 끝. 그 다음에 유형 7번이에요. 준영이 혹시 좀 늦었는데 혹시 숙제 더 풀어야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 일단 숙제를 못했구나. 유형 7번 가보자.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해줘요. 잠깐만. 내가 밑을 3으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2로 바꿨어? 왜 아무 말 안 했어 얘들아? 밑을 2로 바꿨네? 그럼 이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냥 A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마지막에 대입만 훨씬 심플했네. 얘가 A고, 얘가 A고, 얘가 A고, 얘가 A였어. 분의 1이 없었어. 그지? 똑바로 안 보고 있었네. 아이씨. 아니, 내가 실수한 게 잘못이지. 자, 가자. 그러면 A분의 1 플러스 A랑 결과는 똑같을 거야, 근데. 1 플러스 A분의 1, A. 결과는 똑같아요. 아까 분모 문제에 막 A 곱하고 이런 과정만 없을 뿐. 아니, 결과도 살짝 다르네. 어쨌든 통분은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A로 해야겠다. 그치? 앞에 거는 1 플러스 A의 제곱이고 뒤에 건 마이너스 A 제곱해서 뭐 정리는 너희들이 해주세요. 알았죠? 미출 3으로 한다고 했고 왜 미출 2로 했디야? 어쨌든 이렇게. 알았지? 가보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 7번입니다. 자, 얘들아. 이 문제 뭔가 익숙하지 않아? 어디선가 봤던 것 같지 않아? 어디서 봤어? 어느 단원? 나 누구라 얘기해요? 지수 단원에서 했었어요. 그때 나왔던 문제고 내가 그때 K로 잡으라고 했었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풀이 지수에서 배웠던 풀이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참고로 나는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내가 학생이라면 나는 이렇게 풀 것 같아. 굳이 로그를 쓸까? 다시 한번 얘기해봐. 거듭제곱근보다 지수가 익숙하니까 거듭제곱근 문제도 지수로 바꿔 풀 거야. 로그가 편해? 지수가 편해? 당연히 지수가 편하겠지. 거듭제곱근조차 지수보다 덜 편한데 새롭게 배운 로그가 편하겠나? 그건 나는 좀 의문이야. 학생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만약에 학교 시험에 그냥 객관식으로 나온다. 그냥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풀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죠. 단 지수 법칙 말고 로그의 기본 성질을 반드시 이용하세요 라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로그를 이용한 풀이도 익혀 두셔야 돼요. 근데 얘는 좀 직관적이기는 해. 제가 좀 어렵지. 우리가 편리해서 얘를 쓸 뿐. 자, 어쨌든 갑시다. 지수에서의 풀이든 로그에서의 풀이든 시작은 제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수에서의 풀이는 어떻게 하라 그래? 5의 x승은 k, 2의 y승은 k. 그 다음에 루트 10의 z승이라는 거는 10의
2분의 G, 2분의 Z승이 K다. 이거다, 그치? 그럼 이걸 이제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 X승을, Y승을, G승을 K의 지수로 옮기기 위해서 양변을 뭐 X분의 1승 이렇게 취하는 거다, 그치? 그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 잘 보라 그랬어. Z분의 2를 지수로 만들라는 얘기잖아. 지수끼리 더하고 뺄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문제없지. 5는 뭐예요? K의 X분의 1승. 2는 뭐예요? K의 Y분의 1승. 그 다음에 10을 남기고 Z분의 1을 통째로 넘겨버려요. 그러고 나면 보인다, 그치? 뭐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식에서 지수들끼리 더하고 빼래.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고 싶으면 곱해주면 되고 지수끼리 빼고 싶으면 나눠주면 되지. 그럼 좌변은 뭐야? 5 곱하기 2 나누기 10. 어머, 1이네. 우변은 K의 지수법칙 바로 X분의 1과 Y분의 1은 더하고 G분의 2승은 빼세요. 야, 가자. 그럼 뭐야? 1이어야 하니까 K의 몇 승? 몇 승? 몇 승이어야 1이야? 0승. 그래서 지수는 0이어야 되네. 답은 빵.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수를 이용한 풀이. 우리 지수 단원에서 했던 거.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고민을 하러 갈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야? 우리는 결국 뭔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뭔지 알아도 문제야, 사실. 왜? 몇 승을 해야 3이 되는지 모르잖아. 그럼 x를 구할 수 없으니 우리는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지수 법칙을 쓸 수밖에 없었어. 왜? 다시 한번 왜? 지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로그를 배우고 나면 이제 어때? 로그를 배우고 나면 어때? 우리 5의 x승이 k가 되도록 하는 x가 뭔지 아는 거잖아.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셋 다 우리는 지수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게 얼마입니다 라고 정수처럼 대답하기는 힘들어도 분명 우리는 알고 있어. 표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수 2분의 g가 로그 10에 k가 돼야 되는 거 다 알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로 계산을 하고 싶어. 누구를? x의 역수를, y의 역수를, 2분의 g의 역수를, 마이너스 g이고. 그럼 이제 넣자. 어때? x의 역수, 밑과 진수 바꾸셈. y의 역수, 밑과 진수 자리 바꾸셈. 그 다음에 2분의 g의 통째로 역수, 밑과 진수 자리 바꿔주세요. 끝났다. 로그 k에서 진수끼리 더 곱해주고 나눠주면 1이네. 오늘 아까 했었네. 진수가 1인 로그는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답은 빵 하고 나오는 거야. 이게 로그에서의 풀이에요. 모르겠다. 뭐가 더 간편한지는. 로그는 그냥 고민 없이 지수를 구해버리면 돼 라는 의미로 보면 되게 직관적이긴 하지. 근데 로그라는 연산 자체가 안 익숙하기 때문에 좀 비선호하는 애들이 많은 편이고, 지수는 직관적이진 않아. 지수끼리 막 더하려면 수를 곱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대신에 지수 법칙 그 자체가 익숙한 건 우리한테는 익숙하거든. 진수가 1인 로그가 얼마야 보다 지수가 0인 지수값은 그 값은 얼마니? 이게 더 익숙하듯이. 알았죠? 네,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다 잘 기억을 해뒀으면 합니다. 왜? 학교 서술형은 풀이 방법을 정해버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알았죠? 자, 두 개의 풀이 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러면 어차피 둘 다 여기 한 명은 못 풀었고 한 명은 안 풀었으니 바로 한번 풀어가 보자. 몇 번? 이게 몇 번이야? 178번. 풀어보세요, 둘 다. 무효.
일단 요거 딱 보자마자 뭐 하자? 자, 여기서 넘어가는 풀이 두 가지 나온다 그랬지. 지수 이용해도 좋고요. 로그 이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그 단원이니까 일부러 나는 로그를 연습해보자 라고 했었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y는 여기서부터 이미 감이 오잖아. 사실. 그치? 왜? 위치 세 개가 다 달라. 대신에 진수가 다 똑같잖아. 그래서 어차피 당연히 다 역수 하겠지. 이런 기대감이라도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해보자? 바로 대입하자. 역수 합이네. 그럼 이거 밑과 진수 자리 바꾸면서 더하기. 두 번째 y분의 1 얘도 마찬가지. 역수 밑과 진수 자리 바꾸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 여기서 256을 보고 먼저 정리했으면 더 땡큐. 어쨌든 합칠게요.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들의 합이니까 얼마? 뭐로 가자? ABC 곱하러 가자. 근데 ABC의 곱이 얼마래요? 16. 그럼 여기서 이미 감이 와야지. 16의 제곱은 256 하면 더 땡큐기는 한데 그 전에 미리 바꿔온 사람들은 256도 2의 거듭제곱, 16도 2의 거듭제곱. 그래서 바꿔보면 256은 2의 몇 승이에요? 8승이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몇 승이에요? 4승이죠. 그럼 8 뽑아내고 4 뽑아낼 건데 빠져나갈 때 8은 역수로 8분의 1로 나가고 4는 그대로 나가고 그러고 남은 걸 로그 2의 2 써보면 얼마예요? 1.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끝. 알았지?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끝났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녀석으로 살짝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일단 유형 8번을 원래 내버리려고 했는데 그냥 안 낸 것 뿐이라서 하나만 잠깐만 얘기해주고 바로 넘어갈게. 이거 지워도 될까? 자, 보자. 근데 로그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너희들의 자세는 어디로 넘어와도 똑같아. 항상 밑이 똑같은지 다른지 무조건 먼저 확인. 또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한번 잘 확인. 예를 들어서 이 녀석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 밑은 다른데 밑과 진수 자리 바뀌었네? 역수의 합이야. 이것도 좋아. 알았죠? 근데 얘네들과 함께 봤다면 얘가 역수인 게 좋은 게 끝이 아니라 거슬리지. 밑이 너무 달라. 그래서 밑을 뭐로 바꾸자? 굳이 여러 개 바꾸지 말고 10을 바꾸자. 10으로 바꾸자. 그럼 얘는 뭐 하라는 얘기야? 로그 10의 A, 로그 10의 B. 그 다음에 얘는 역수. 그냥 뒤집어 쓰면 되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 없죠? 이제 하고 나니까 보이냐, 얘들아? 뭐야? 통분. 통분을 해버리면 어때? 곱했어? 로그 10의 제곱. 로그 10의 B의 제곱. 뒤에는 로그 10의 A의 제곱. 이제 보이지? 뭐가 보여? 두 녀석의 근각외sel관계 합.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각외sel관계. 얘가 얼마예요? 6. 곱 로그 10의 A랑 로그 10의 B랑 곱. 그럼 끝났죠? 분모는 뭐예요? 곱 그대로네. 3. 분자는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은 내가 식 안 써줘도 되지. 합의 제곱에서 곱을 2배 해서 뺀 겁니다. 맞죠?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제곱의 합은요, 합의 제곱에서 2AB를 빼는 거니까. 알았지? 예. 거기다가 그대로 넣는 거 말고는 전혀 다른 게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근각외sel관계를 살짝 짬뽕 시켰다. 그리고 밑이 다르면 밑부터 정리하고 가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얘기 두 가지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넘어가 볼게요. 로그의 대소관계인데 일단 몇 번이야? 183번인데 새로운 거 하니까 옆에 거 지워버리자. 이거 이제. 위치.
자, 로그에 대해서 관계는 사실 겁나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로그 2의 2 얼마야? 그냥 1이지. 계산할 줄 알지? 로그 2의 4 얼마야? 4가 2의 제곱이라서 바꿔보면 그냥 2죠. 로그 2의 16은 얼마예요? 얘가 2의 4승이라서 4 뽑아내고 나면 로그 2의 2, 1. 그럼 얘는 4겠네. 자, 점점 커진다, 그치? 누가 커지니까 커지네? 진수끼리 비교해서 커지다 보니까 값도 커져. 그게 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로그 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게 깨지는 문제가 등장해. 알았지? 이게 깨지는 게 등장해서 다르게 가르칠 건데 지금 그냥 로그만 툭 배우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뭐 합니다? 밑이 클수록 크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리다. 알았지? 알았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로그의 대소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뿐. 그래서 로그의 대소관계 기본 뭐 하자? 자, 로그들의 대소관계는 누구랑 동일하다? A, B, C의 대소관계랑 동일하다. 이거는 기본 상식.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맞지만 이렇게 함부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로그 함수 단원으로 가면 예외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미리 지금은 뭐 해놓자? A가 1보다 크다. 미리 결과를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로그들은 밑이 뭐 하거든? 1보다 크거든.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게 맞아. 근데 밑이 양수는 양수인데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됩니다. 그게 깨져요. 왜 그런지는 로그 함수에서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이때는 밑이 다른 로그, 밑이 다르거나 또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게 예외가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그 예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잘 기억해 놓자. 밑이 뭐 할 경우에는 1보다 클 경우에는 진수가 커질수록 큰 로그입니다. 알았죠? 자, 넘어가자. 그럼 여기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저런 형태의 문제만 항상 나온다고 안 했지. 잘 보면은 세 녀석 다 계산할 수 있는 놈들이야. A, B, C를 그냥 계산하시거나 똑같아요. 얘는 뭐야? 4와 2에 자리 바꾸면 성립하잖아. 그럼 2는 내려오고 로그 4는 그대로 있고 4가 올라가 버리고 나니 어머 밑과 진수 1이네? 오케이? 정확하게는 여기가 1이고 얘가 2라서 값은 2. 두 번째, 얘는 뭐야? A는 뭐야? 진수가 8분의 1. 8분의 1은 2분의 1의 전체의 삼승이잖아. 그럼 3을 앞으로 뽑아내버리고 나면 밑과 진수가 똑같네? 1. 그럼 이거 얼마야? 그냥 3. 그냥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B는요. 로그 4의 2. 4가 뭐야? 2의 제곱이잖아. 그럼 그 2를 앞으로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내면 돼? 역수로. 뽑아내고 나니까 남는 게 로그 2의 2네? 1이네? B는 얼마야? 그냥 2분의 5. 그러면 ABC의 대소관계가 그냥 계산을 통해서 답이 나와버린다. 그치? 됐죠? 얼마요? 제일 작은 거부터구나. C, B, A. C바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됐죠? 답 몇 번이에요? 5번. 알았지? 그래서 그냥 계산을 통해서 값이 나오는 그런 대소 비교도 있고 지금처럼 밑이 1보다 클 때는 진수가 커질수록 커진다라는 녀석을 이용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물론 로그라고 해서 로그의 성질, 로그의 연산만 나온 건 아니지. 지수랑 짬뽕 시키는 문제도 분명히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뒤에 있는 이런 문제들 대소관계 비교할 때 좀 다양한 고민을 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값을 계산을 할지, 진수끼리 비교할지, 지수를 이용해서 응용해서 풀어나갈지. 알았죠? 잘 고민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다? 요거거든. 로그의 정수분과 소수분인데 이거는 사실 유형 10번은 얘만 가지고 단독 출제 안 해요, 잘. 얘는 학교 시험에서 단독 출제 거의 안 하는 녀석입니다. 뒤에 있는 뭔가, 뒤에 나오는 어떤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뒤에 있는 유형의
기초 베이스가 되는 유형인 거지 뭔가 설명을 하고 문제를 내기 위한 유형은 아니에요. 알았죠? 자, 한번 고민해 볼까? 준영아, 루트 7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3점 몇이야, 2점 몇이야, 뭐 1점 몇이야, 뭐야? 2점 몇입니다. 왜? 루트? 그렇지. 너네가 얘가 이제 2점 몇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면 정수 부분이 얼마야? 2예요. 소수 부분 얼마예요? 0.xxx예요. 그럼 뭐 하면 돼?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너희가 먼저 2점 몇이에요? 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너희가 말한 대로, 준영이 말한 대로 루트 4라는 어느 정수가 나오는 루트랑 루트 9라는 어떤 정수가 나오는 루트에서 그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걸 밝혀주면 돼. 그럼 이번엔 거꾸로 한번 가볼게. 이번 유형으로 가볼게. 로그 예를 들어서야 2의 5라는 게 있어. 그럼 얘한테 물어볼게. 야, 루트 2의 5는 1점 몇이야, 2점 몇이야, 3점 몇이야, 4점 몇이야. 즉, 정수 부분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할래? 1이야, 2야, 3이야, 4야? 아니 뭐야? 알겠어. 잘 모르겠어? 이번엔 마찬가지야. 루트로 물어보면 루트로 찾아봐. 로그로 물어보면 로그로 찾아봐. 얘보다 크고 작은 놈. 그때 얘가 뭐가 나오는 거? 정수가 나오는 로그들. 정수가 나오려면 항상 얘는 2의 몇? 진수가 2의 거듭제곱꼴이 돼야 돼.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얼마예요? 2점 몇이네요. 그러면 로그 2의 5의 정수분은 얼마? 2. 소수 부분은 얼마? 로그 2의 5 마이너스 2요. 라고 대답하면 돼. 소수 부분은 항상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됐죠? 쉽죠? 가보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얘겠지. 로그에 대해서 관계. 계속 간다. 그러면 로그 3의 20에 대해서 정수분, 소수분을 찾아봐 라고 했다고 치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희들은 일단 로그 3의 20이 어느 범위에 있을지를 진수가 얼마? 3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를 20보다 작은 거듭제곱 하나, 20보다 큰 거듭제곱 하나 두 가지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여기 얼마야? 로그 3의 제곱 9. 여기는 얼마야? 로그 3의 3승 27. 9와 27 사이에 20이 있으니까요. 얘 얼마예요? 또 2야. 또 3이고. 그럼 얘는 대략 얼마? 2점 몇몇. 그러면 답 내보자.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A는 얼마야? 2고요.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B는 얼마야?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시면 됩니다. 알았죠? A는 2라고 찾았으니까 바로 쓰긴 할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수 부분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 마이너스 정수 부분입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답 내보자. 9에서 곱하기 2의 A승. A가 얼마야? 2승. 플러스 3에서 B 대신에 쓰자. 로그 3에. 자, 여기서 이제 3의 지수로 쓰기 위해서는 얘가 사실 로그 3꼴 나오면 편하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뭐로 고칠게요? 아직까지 로그가 안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가주는 거. 3의 9. 밑이 3인 9의 로그가 바로 2잖아. 3의 제곱이라서. 그럼 얘가 뭐가 됨? 로그 3에서 9분의 20이 되겠네. 됐죠? 그게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오늘도 아까 내가 정리했던 공식 뭐 3과 9분의 20
10의 자리를 바꿔버리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뭐예요? 3 올라가면 지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뭐만 남아? 9분의 20만 남아요. 그래서 앞에 몇 배 하고 있어? 9배를 하고 있나 보다. 됐죠? 그럼 얘는 얼마야? 316? 그건 뭐래? 6, 54구나. 324? 344.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죠? 끝. 잘 기억하셈. 정수 부분은 정수와 정수 사이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고요. 소수 부분은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이게 항상 소수 부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알았죠?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상용로인가 바로?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가볼까? 자, 갑시다. 유효 숫자 표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참고로 이건 고등수학도 아닙니다. 대학 수학이에요, 대학 수학. 수학도 아니지. 대학교 과정인데, 준영이가 처음부터 우리 반이었나? 아니지. 늦게 들어왔지. 처음부터 우리 반이었나? 근데 첫날 수정이밖에 첫 수업 때 너밖에 없었는데. 아, 그래? 어쨌든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그럼 그날은 못 들었구나. 어쨌든 첫날 이제 내 소개를 잠깐 하면서 이제 학교랑 학과 얘기했는데 내가 어느 학과? 건축공학과. 나는 이제 누구예요? 공대 오빠입니다. 형이에요. 아저씨 아니고요. 자, 공대 오빠가 알려주는 좀 그렇다. 너무 오글거린다 이제. 이게 옛날부터 이게 오해하지 마. 한 15년 전, 12년 전. 12년 전에 내가 상용로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짜놓은 나만의 강의 루트가 있어. 거기에서 나와 있었던 내가 정해놨던 건데 이제는 솔직히 좀 바꿔야 될 것 같기는 해. 그건 나도 이제 인정. 너네가 몇 살이냐? 16살이잖아. 내가 36살이거든. 20살 차이에 오빠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이건 지우자. 자, 공대생. 공대 아저씨. 자, 어쨌든 헛소리 해서 미안해요. 공대를 가보면 나중에 유효숫자 표현법은 필수로 들어가게 돼. 예를 들어서 공대를 꼭 안 가도 돼. 공대를 안 가더라도 일반 물리학, 특히 생물학 이런 걸로 가보면은 너희가 유효숫자 표현법을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일상생활에도 너희가 만나고 있어요. 언제? 계산기 두드려 보면 혹시 장난쳐봤냐? 숫자 겁나게 큰 수 나오게 막 곱해보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계산기 판에 저 멀리 갑자기 표현되면서 뭐 이상한 거 막 나오는 거 봤어? 그게 다 유효숫자 표현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효숫자 표현법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줄게. 예를 들어서 12300이라는 수가 있어. 그럼 그 수를 유효숫자 표현법으로 내가 먼저 그냥 표현만 해볼게. 너네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해봐. 1.23 곱하기 10의 4승으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 123이라는 수가 있으면 얘도 1.23 곱하기 10의 2승으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이에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까? 0.0123이라는 수가 있으면은 유효숫자 표현법으로 나타내보면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 0.000123이 있다고 치면은 얘는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유효숫자 표현법이 뭘 원하는 건지 알겠어? 여기에는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수가 들어가냐면 1점 몇, 2점 몇처럼 소수점 앞에 놈이 한 자릿수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유효숫자 표현법입니다. 두 자릿수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은 1.0 곱하기 10의 1승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한 자릿수, 정수 부분이 한 자릿수만 나오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의 거듭 제곱꼴을 곱해주게 돼요. 그럼 파란색 자리는 뭐다? 한 자릿수, 정수분만 보면 한 자릿수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10의 n승을 통해서 자릿수를 바꿔주자. 이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이야.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나중에 너네가 공대, 아까 내가 공대 얘기했는데 공대에서 가보면 건축, 아까 내가 건축공학과 출신이었는데 건축 기계들은 굉장히 큰 단위를 다뤄. 그리고 뭐 기계도 마찬가지지만 생물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작은 단위를 다뤄. 나노 이런 거. 근데 전부 다 이제 0.0000000 몇의 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다 그냥 하나의 수로 표현을 할래? 그럼 차이가 한눈에 보기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1점 몇몇, 2점 몇몇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거 2점 몇몇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해놓으면은, 10을 마이너스 5승이나 해야 되네? 10을 마이너스 7승이나 해야 되네? 굉장히 더 작아지네? 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 있게. 한눈에 좀 딱 보자마자 더 작은 수, 더 큰 수를 더 알아보기 쉽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입니다. 건축 이런 거 생각해봐. 건물 높이를 짓는데 이거를 다 미터로 표현을 할래? 아니잖아. 너무 크잖아. 건물의 1층 기둥이 딱 받아야 되는 힘 같은 거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게 몇 톤 단위가 아니라 몇 천 톤, 몇만 톤이 될 텐데 그거를 다 정수로 자연수로 표현을 할래? 아니잖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부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공대에서는 실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그거를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뭔가 알아보기가 편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유효숫자 표현법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뭐다? 여기에 있는 수를 내가 대문자 A라고 판단을 해볼게. 그때 그 A라는 수에 예를 들어서 대소라던가 그런 것들을 크게 몇 자릿수인지 그리고 만약에 자릿수가 똑같다면 제일 최고 자리 숫자가 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수가 좀 더 크네, 작네 이런 걸 알아보기 쉬운 거야. 즉 A라는 수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하려고 유효숫자 표현법을 가지고 왔어. 근데 이거를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상용 로그에서는 이걸 어느 용도로 사용하냐면 결국 A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근데 A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더 한눈에 알아보기 위한 지표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바로 어디나 넣게 되냐면 상용 로그에 넣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단 상용 로그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뭐 의미로는 용어의 의미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로그라는 의미거든. 실제로 너네가 많이 쓰고 있다. 어디서 쓰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상용 로그는 일단 약속 밑을 생략해요. 밑이 어느 경우에 생략하냐면 10의 경우에 생략합니다. 참고로 밑이 10인 경우에 생략하는 거는 어디에서만 대한민국의 한자라 그 한자로 어떻게 쓰냐? 대한민국의 한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얘네를 많이 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썼죠. 모르겠다. 갑자기 한자가 생각나네. 아저씨가 아니라서 그래요. 한국은 이제 상용 로그를 밑이 10인 로그를 생략해서 로그 3으로 써.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중에 너네가 저기 혹시 이과 가는 사람들 미적분으로 나가면은 자연 로그라는 걸 하나 더 배우게 돼.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이 E라는 게 있어. E. 이것도 파이처럼 2점 몇을 얘기하는 어떤 무리수거든요. 그런 경우에 ln으로 쓰자라고 약속을 해. 내추럴 로그라고 해서 ln. 자, 한국은 이렇게 쓰는데 혹시 여기서 나중에 미국 가서 수학과 관련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또는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로그와 관련된 교재를 보는 미친놈들이 하나 있을 수 있잖아. 미친놈이라서 미안해. 실제로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그런 애가 있었거든. 서울대 갔어.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상용 로그를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밑을 10으로 써요. 대신에 미국에서는 자연 로그를 밑을 생략해서 씁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혹시 미국 원서를 가지고 수학 공부, 고등수학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거 참고하세요. 그 학생이 지금 이제 21살인데 1학년 때 예비고일 때 저거를 이제 나한테 가지고 와서 물어보더라고. 미친놈인 줄 알았어. 근데 서울대 갔으니까 열심히 한 거지. 어쨌든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뭐 한다? 밑이 10인 로그, 상용 로그지.
A라는 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용 로그에 넣어 볼까?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 놈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녀석이 상용 로그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진수가 무슨 꼴을 띠고 있네? 곱의 꼴을 띠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은 로그 1.23 더하기 로그 10의 4승으로 뜯어보자. 근데 얘는 어때? 밑이 10인 로그니까 그냥 4로 나가면 되겠지. 그리고 로그 1.23은 현재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써둘게요. 두 번째, 요 수도, 요 123이라는 수지 결국 123도 상용 로그에 넣어보자. 그때 상용 로그에 넣을 때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넣었다면 유효 숫자 표현법 꼴로 넣어주게 됐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거야. 그러면서 얼마가 나올까? 2 더하기 로그 1.23 꼴이 나왔을 거야. 세 번째도 로그에 넣어보고 네 번째 녀석도 로그에 넣어볼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 전부 다 합의꼴로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4, 뒤에는 로그 1.23, 로그 1.23. 근데 뒤에 있는 로그 1.23 봐봐. 지금은 내가 전부 다 일부러 1.23을 맞춰놔서 그렇지만 실제로 요 로그 안에 있는 진수들은 전부 다 한 자릿수,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놈들이 들어가 있겠지. 그럼 요 녀석들은 어떤 범위에 있겠어? 로그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의 10보다 작겠지. 로그의 1은 0이고 로그의 10은 1이잖아. 아, 얘는 결국 어떤 수를 만든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를 만들게 돼. 즉 뭐가 나오게 된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용 로그에 넣어봤더니 얘는 소수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얘는 보면 알겠지만 다 10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 꼴에서 그 거듭제곱에 있는 놈이 그냥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 전부 다 뭐겠네? 정수 부분이겠네. 그럼 너희들은 이제 외워보는 거지. 아, 우리는 A라는 수에 어떠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용 로그에 넣어봤을 때 나오는 값을 보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정수 부분은 결국 원래 수에 대해서 뭐 한다? 몇 자릿수가 되겠니? 한 자릿수에다가 10을 여러 번 곱하다 보면 이런 의미를 담게 되고 얘는 뭐가 됐냐면 1.23이라는 어떠어떠한 요 수의 배열을 의미하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수 부분이 실제로 지금은 계산 못하지만 로그 1.23, 로그 1.23, 로그 1.23, 로그 1.23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는 4점 몇몇몇몇 나오겠지. 얘는 2점 몇몇몇몇 나오겠지.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0점 몇몇몇몇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0점 몇몇몇몇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0점 몇몇몇몇이 결국은 로그 1.23이기 때문에 다 똑같거든. 그러면 너희들은 상용 로그에 넣어봤더니 소수 부분이 다 똑같네? 근데 그 녀석들은 누가 얘기하는 거다? 얘가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뭔가가 똑같은 수를 가지고 10의 거듭제곱을 곱한 수구나. 여기에 있는 이 수의 배열이 동일하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빨간색 녀석은 결국 뭐다? 정수 부분인데 정수 부분은 결국 뭐 하는 거다? 이 4라는 거는 원래 한 자릿수가 있었는데 10을 4번 곱했습니다. 이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 원래 한 자릿수가 있었는데 10을 2번 곱했어요 라는 얘기고 얘는 한 자릿수에다가 10을 2번 나눴어요? 4번 나눴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뭘 얘기를 하게 되냐면 결국 자릿수를 만들게 돼. 원래 한 자릿수였는데 10을 곱하고 하다 보면 자릿수가 점점 늘어나겠지.
이 10을 나누고 하다 보면은 1.0이었는데 소수점이 점점 앞으로 하나씩 이동하면서 0. 몇 이런 식으로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 얘기한다. 상용 로그를 계산할 때 한번 봐봐. 일단 요 두 녀석을 한번 보세요. 일단 단순한 계산을 하는 거. 로그 71을 잠깐만. 이거 계산하지 말고 다른 걸로 가보자. 요런 걸로 가보자. 예를 들어서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6.54가 0.8156이라고 나와 있대. 그때 기억 같은 거 봐봐. 기억 같은 거. 정수 부분을 물어봤어. 정수 부분은 누구를 가지고 얘기한다? 원래 이 수는 어떻게 됐겠어? 6.54 곱하기 10의 제곱이었을 거야. 그 2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잠깐만 쓰지 말아봐. 이런 식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항상 할 때마다 풀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고등수학에서는 외울 수 있게 암기를 시킵니다. 그 녀석을 지금부터 정리해 줄게요. 자, 간다. 상용 로그 값에서, 상료는 뭐야? 상용 로그 값에서 첫 번째,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뭐다? 한 자릿수에다가 10을 곱하거나 나눈 횟수를 의미하거든. 그러면 만약에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만약에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떨까? 원래 한 자릿수였어. 10을 한 번 곱하면 몇 자릿수가 돼? 두 자릿수가 됐겠지. 원래 한 자릿수였는데 10을 두 번 곱하면 몇 자릿수가 됐겠어? 빵빵이 생기면서 얘 때문에 세 자릿수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자릿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했다면 n은 곱한 횟수, 즉 자릿수가 늘어난 자릿수. 원래 몇 자리였고? 원래 한 자리였고.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라고 합니다. 뭐? 정수 부분 n은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면 거기다가 1 더해버리면 그 수가 몇 자리인지를 말하게 돼. 그럼 거꾸로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릿수 빼기 1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너희들은 딱 보자마자 어머 정수 부분을 물어보네. 몇 자릿수야? 세 자릿수네. 세 자릿수면은 뭐야? 자릿수 빼기 1, 2 맞네요 하고 바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됐음?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정수 부분 얼마겠어? 몇 자릿수? 두 자릿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정수번호 얼마? 1 됐겠지. 왜? 원래 한 자리였고 10을 한 번 곱해서 두 자릿수를 만드니까 정수 부분은 자릿수 빼기 1. 정수 부분은 자릿수 빼기 1. 자릿수는 정수 부분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줄 알잖아? 그럼 너네가 빨라져. 근데 참고로 지금 이 내용 있지. RPM은 나와 있어. 유형 몇 번으로 보냐면 그냥 잠깐 눈으로만 보고 오면은 유형 15번 중요 표시까지 돼 있어. 자릿수 결정이라고. 근데 참고로 이거 교육과정에 빠졌습니다. 알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이게 사실은 다 빠졌다고. 알았지? 그래서 원래는 설명 잘 안 해요. 내신 대비 들어가면. 지금은 여유 있을 때 하고 있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한번 설명해 주는 것뿐. 왜? 알고 있으면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돼. 알았죠? 자,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너네가 일단 현재는 정수 부분만 먼저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로그에 67.4만 주고 나서 얘를 구해볼래? 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 계산을 안 해. 근데 너희들은 빨리 풀 수 있어. 왜? 몇 자리? 네 자리. 네 자릿수가 로그에 들어갔으니까 정수번호 얼마겠어? 당연히 3. 맞잖아. 얘 몇 자리? 세 자릿수. 세 자릿수니까 정수번호 당연히 얼마겠어? 빼기 1. 2 맞잖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n이 음수면 뭘까? 원래 이런 식으로 1.23이 있었어. 10을 마이너스 3번 곱하다 보면 어떻게 돼? 원래 1.23에서 소수점을 하나 옮기니까 0.123이 됐을 거야. 10을 하나 더 곱했네. 앞으로 하나 더 이동하자 0.0123이 됐을 거야. 하나 더 나누네. 그럼 뭐야? 소수점 하나 더 앞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됐을 거야. 그치? 10을 나눌 때마다 소수점이 앞으로 가잖아. 그럼 여기서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3이랑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소수점 아래 그래서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얘가 나오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이 1의 정체는 뭐야? 유효 숫자 편법을 따르면 여기 있는 놈들이지. 여기 있는 놈들은 항상 뭐겠어? 1과 10 사이에 있는 어떤 정수. 1점 몇, 2점 몇, 3점 몇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이 음수가 되면 뭘 의미하게 되냐면 잘 봐요.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얘가 등장하는 거야. 앞에 있는 얘. 얘가 뭔데? 0 말고가 다른 거. 1, 2, 3, 4, 5, 6, 7, 9.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봐봐. 너희가 이거 봐봐. 얘 어때? 소수점 안에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 아닌 놈 나왔어? 첫 번째 자리지. 정수 부분 얼마였을 거야?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보자마자 3번이 답 틀렸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봐봐. 얘는 뭐야?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그러면 뭐야? 정수 부분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2. 얘는 어때?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6이 나오지?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였을 거야? 마이너스 3이었을 거야.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정수 부분은 뭐 한다?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양수는 진짜 몇 자릿수인지를 보라는 얘기고, 음수가 되면은 0. 몇몇몇 그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 1, 2, 3, 4, 5, 6, 7, 8, 9가 나온지를 보세요. 이 얘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상용 로그 안에 있는 누구 A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로는 소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수의 배열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현재 얼만지는 모르지만 로그 1.23, 로그 1.23, 로그 1.23, 로그 1.23 얘네들이 뭔지는 몰라도 똑같을 것까지는 알지. 얘네가 만드는 수가 바로 0과 1 사이에 있는 0. 몇몇몇을 만들게 되거든. 소수 부분이 똑같다면 원래 로그 안에 있는 수도 얘네들이 지금 로그 안에 들어갔겠지. 얘네들에서 똑같은 부분을 찾아봐. 뭐가 똑같아? 1, 2, 3, 1, 2, 3, 1, 2, 3, 1, 2, 3이라는 수의 별이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 돼. 그게 다예요. 소수 부분의 의미는 뭐다? 로그 안에 들어가는 녀석에 대한 뭐? 수의 배열. 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 어때? 요 0.8287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674. 그래서 얘도 0.8287이니까 674 똑같잖아. 0.8287이니까 674 똑같잖아. 알았죠? 근데 정수 부분이 음수가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한다. 잘 봐. 분명히 얘는 674 똑같기 때문에 소수 부분 뭐여야 돼? 0.8287 나와야 되지. 근데 소수 부분은 당연히 양수로 쓰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거 계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걸 풀기에 앞서서 먼저 상용 로그 값을 보면서 맞는지 틀렸는지 혹은 내가 상용 로그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 또는 주어져 있는 걸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칠 때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너네들은 뭐 해주세요? 마이너스 2 플러스 얘를 보면서 0.8287이네 라고 계산을 해놓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살펴보셔야 돼요. 5번도 마찬가지야. 뭐라고? 음수네?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0.8287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야 됩니다.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 왜?
그냥 얘를 마이너스 2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은 이 0.1713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0.1713이잖아. 그치? 그래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1713이 나오잖아. 알았죠? 소수 부분에 음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뭘 보고?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뭔가 이상한 게 튀어나오네? 오케이, 마이너스 3 맞아. 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뭔가 나오네? 그러면 얘가 맞아. 그 다음에 수의 배열이 6, 7, 4 똑같네? 0.8287 맞아. 수의 배열이 6, 7, 4 똑같네? 0.8287 맞아.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만약에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6, 7, 4 안 물어본 거 빵빵빵빵을 물어봤다 치자. 얼마야? 먼저 몇 자리수예요? 7자리요. 자릿수는 정수 부분 플러스 1. 정수 부분 얼마? 6. 그리고 수의 별이 6, 7, 4 똑같네? 8, 2, 8, 7. 해주면 되는 거라고. 만약에 한 번 더 로그에다가 0점 없는 거 좀 많이 내려갈까? 0, 0, 0, 0, 0, 0, 6, 7, 4.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소수점 아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짤에서 6이 등장하네. 마이너스 6. 그리고 수의 배열을 보니까 이거 원래 파란색인데 수의 배열을 보니까 6, 7, 4라는 수의 배열을 보이고 있네. 0.8287.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5.1713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알았죠? 그럼 너희들이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 알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풀립니다, 애들한테. 모든 쌤들이 다 한 번씩은 해. 근데 항상 얘기하지.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하지만 물어볼 수는 있어 라고 하면서. 알았죠? 또는 알고 있으면 다른 계산들을 좀 생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았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그거 들어봐. 194번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돼? 어떤 상용 로그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상용 로그 A를 구하세요. 근데 얘를 먼저 줬다. 그러면 상용 로그 값을 보면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반드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쪼개야 되고 음수일 때는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로 소수 부분은 0. 빨리 할 수 있나? 27빵 1, 26빵 1로 바꾸면 되겠다. 그치? 2601 오케이. 됐죠? 그러면 너희들은 누굴 보면서? 얘를 보면서 A라는 수는 소수 부분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182라는 수의 배열을 보여주면 돼. 근데 마이너스 2 소수점 안에 두 번째에서 처음으로 저 2를 등장시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쉽죠? 진짜 별거 아니죠? 왜 빠졌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베이스에 얘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몰라도 돼. 나는 빨리빨리 정수 보니 무슨 의미야? 10을 곱한 횟수지? 라고 하면서 자릿수 움직이겠지? 소점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대학교에서 나오는 유효숫자 표현법을 가지고 왔을 뿐 보통 이렇게 설명 잘 안 하십니다. 알았죠? 그냥 바로 예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러한 예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유추할 수 있지? 이렇게 보통 가지. 알았죠? 알았죠? 갑시다. 갑자기 말이 너무 많아졌었어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계산해라 라고 하면 이번엔 또 다르지. 자, 이번엔 뭐야? 188번이야. 상용 로그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금처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통해서 구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구하느냐. 지금 한번 봐봐. 방금 같은 방식으로 로그 71을 구하려면 분명히 뭐가 주어져 있어야 돼? 7, 2라는 수의 배열을 갖는 또 다른 상용 로그를 하나 줬어야지. 예를 들어서 로그 7.1을 준다던가 또는 로그 0.00072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줬어야 되는데 전혀 이상한 걸 줘놓고 나서 71을 구하래. 로그 71을. 그럼 이거는 뭐다? 수. 어느 수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유효 숫자 표현법.
유효 숫자 표현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뭐도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71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소인수분해. 그래서 지금은 무슨 수? 72가 있잖아. 만약에 유효 숫자 표현법을 따라갔다면 7.2 곱하기 10의 1승을 표현을 했겠지만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가면은 8, 9, 72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라고 갔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았죠? 그래서 뭐 하세요? 요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고요. 로그의 진수가 곱이꼴을 띄고 있네. 그러면 두 개의 로그의 합의꼴로 뜯으면서 지수 내리자. 한 방에 가도 되겠어?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지. 얘 몇 배? 3배. 얘 몇 배? 2배.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귀찮아요. 알았죠? 알았지? 준용아? 그래서 다시 한번 상용 로그에서 상용 로그를 계산하는,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하는 방식에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유효 숫자 표현법, 하나는 소인수분해. 요거는 기본 상식으로 가야 돼요. 그때 너희들은 문제에 제공된 게 소인수분해를 쓸 수 있는 저런 로그 2, 로그 3, 로그 5 뭐 이런 것들을 주냐? 아니면은 그냥 뭐다? 그냥 유효 숫자 표현법을 이용할 수 있는 수의 배열이 똑같은 뭐 7.2 같은 걸 주냐? 그거에 따라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셨나요?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뭘 연습시키냐면 너희들한테 로그 7.2 같은 걸 찾으라 그래. 뭘 이용해서? 바로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요. 그 상용 로그 표는 지금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없지? 응, 없어. 자, RPM에는 없는데 상용 로그 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표야. 표 안에 뭐가 싹 정리가 되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싹 정리되어 있어요. 이런 로그들 지금 막 던져주잖아. 이런 것들이 한 표 안에 싹 다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요 녀석 계산해볼까? 예를 들어서 양수 y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성립할 때, 야, 그럼 이건 뭐야? 상용 로그 값을 줬네. 뭐 해보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뜯어주자. 얼마야? 4, 0, 1, 4 되겠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y를 한번 떠올려보자. 어때? 소수점 안에 두 번째 자리에서 0.4014 누구? 252라는 수의 배열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y는 뭐예요? 소수점 안에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252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면 끝. 쉽지? 진짜 별거 아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거 계산하러 가세요는 뭐 너희들이 하세요. 알았죠? 이건 단순 연산이라서 그냥 패스. 알았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때? y는 일단 대입해놓고 요것만 계산하면 끝나겠지. 얘는 몇 자릿수? 4자릿수. 4자릿수니까 뭐겠어? 3.252라는 수의 배열 4014. 됐죠? 됐죠? 이 y는 뭐야? 0.0252. 예, 이거 계산해서 10에 4승 5파라면 무의미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생략한다고. 알았지? 거기서 너네가 이런 거 딱 보자마자 빨리 찾아주세요. 뭐 이런 용도로 내가 지금 길게 이거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너네가 옛날에 상용 로그가 불나게 어렵던 시절, 그 시절의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201번. 갑자기 뭐 하고 있어? 5의 몇 승이야 이거? 30승이래. 5의 30승은 몇 자릿수니? 라고 물어본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같이 한번 해보자. 하라고 해봐야 어차피 의미 없이 그냥 못하겠어요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거야 아마. 한번 말하면서 같이 가보자. 자, 너희들한테 물어본다. 어떤 수에 대해서 몇 자릿수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5를 30번 곱하고 있는 미친놈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치? 몇 자릿수예요? 라고 물어봤어. 어떤 수에 대해서 몇 자릿수예요? 라고 물어봤어. 뭐? 자릿수라는 정보를 물어봤어. 그치? 그러면 뭐 해야 돼? 상용 로그에 넣어볼까? 오케이? 뭐? 5의 30승이라는 놈을 5의 30승이라는 놈을 정보를 얻고 싶으니 뭐 해버리자? 로그에 한번 넣어보자. 로그에 넣었어요.
5의 30승. 계산할 수 있죠? 30 곱하기 로그 5.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러 가보자. 자, 문제 보면 로그 5가 주어져 있을 거야? 없네. 자,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배우던 시절에 내가 애들한테 항상 해주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용 로그에서의 5는 절대로 5가 아닙니다. 상용 로그에서 5는 뭐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냐면 2분의 10으로 바라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옛날에. 그 많이 나오던 시절. 상용 로그를 이것까지 하던 시절.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뭐예요? 30 곱하기 로그 안에서 2분의 10. 진수끼리 나누기잖아. 그럼 뭐야? 로그의 10 빼기 2. 즉, 1 빼기 로그 2로 가면 되겠지. 됐죠? 그럼 계산합니다. 0.3010. 1에서 0.3010을 빼보면 0.6990. 그래서 30에다가 곱하기 0.6990을 해요. 0.6990을 해요. 계산합시다. 빵! 그 다음에 3. 곱해보자. 얼마야? 20.97. 됐음?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야? 얘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용 로그에 넣었고 자릿수라는 정보는 로그에 넣어서 나온 값에 누구를 보면서? 정수 부분을 보면서 대답합니다. 얼마예요? 21자릿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진 유형이에요. 알았죠? 하지만 언제든지 물어볼 수는 있어. 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는데 정말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이상한 학교들이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설명을 하니까, 수업을 하니까, 그 쌤들은. 그래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됐니, 준영아? 할 수 있겠지? 자, 하나만 더 풀어볼래? 너네가 몇 번이야, 이거? 202번 풀어볼래? 시즌 1, 2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냐? 어쨌든 갈게요. 저 몇 번이에요, 이게? 202번이죠? 자, 뭐 해야 돼? 20자릿수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자릿수가 20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뭐 해줘? 상용 로그에 넣어봐야지. 근데 그게 얼마가 나와야 돼? 19점 몇. 그래서 19점 몇을 우리 수학이 뭔지도 모르는 점점점 좋아하니? 안 좋아하지. 19점 몇몇몇을 만든다는 걸 수학에서는 어떤 편을 좋아하냐면 이걸 좋아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양변을 앞에 n 있으니까 n으로 나누던가 하는 거지. 또는 뭐 굳이 n을 분모로 왜 넣어? 그치? 19 해놓고 n 곱하기 n을 앞에 달까? 로그 2, 0.3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10분의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분의 10, 3분의 10, 3분의 10을 곱해버리면 얘는 3분의 190이고요. 얘는 3분의 200이에요. 그럼 n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36은 18, 33은 9. 점점점점 되겠지. 얘는 36은 18, 36은 18, 점점점점 되겠지. 어머, 그러면 n으로서 가능한 정수는 뭐예요? 64도 되고 65도 되고 66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알았지? 합 구하면 답. 답은 얼마예요? 65 세배하면 되겠지? 195. 내 키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아셨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전부 다 뭐 하자? 자릿수에 대한 정보가 물어본다? 정보를 물어본다? 전부 다 뭐 하자? 상용 로그에 넣은 그때의 값을 가지고 비교하자. 자릿수는 바로 정수분이 얘기합니다. 근데 자릿수는 정수분 더하기 1이라는 거 실수하지 말도록. 알았죠? 예. 그 다음에 뭐 할까? 아니 뭐 소수점하려면 몇 점짜리 이거는 별 의미 없으니까 생략할게. 그냥 음수 나오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별표 치세요. 유형 17번입니다. 세고자리 숫자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때 당시 상용 로그가 이 활용형 문제가 교육과정에 있던 당시 수많은 수포자를 배출하던 그 단원이에요. 그놈의 수포자. 처음으로 이제 애들이 와 고등수학 졸라 어려워 라고 느끼기 시작한 게 바로 여기야. 물론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대박을 빵 치고 나서 애들이 접어 안 해! 뭐 이렇게 된 거지. 자 가보자.
그래서 일단은 뭐야? 얘네들은 뭔 용도인지 대충 계산하는 용도니까 그냥 패스하면 되고. 요게 문제지, 요거. 세고자리 숫자를 구해보셈.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해볼까? 수정아. 어떤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12,300. 얘 최고자리 숫자 얼마예요? 1. 준영아. 여기 123이라는 수가 있어. 최고자리 숫자 얼마예요? 1.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볼게. 얘가 지금 뭔지 가려졌다고 치자. 가려졌다고 쳤을 때 그 최고자리 숫자 1을 찾는 방법은 뭐다? 역시 정보를 물어봅니다. 이 수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니? 최고자리 숫자에는 어떤 수가 배열되어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상용 로그에 넣어서. 물론 얘를 모르니까 이 계산은 생략되겠지. 하지만 마지막에 만약에 그 값을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보면서 얘기하자. 1, 2, 3 따라간다. 1, 2, 3, 1, 2, 3. 1, 2, 3 소수 부분을 보면서 대답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상용 로그에 넣어서 소수 부분에 대한 뭔가 계산을 하고 나서 고민을 해보자. 다시 한번 갑니다. 6에 23이라는 수가 있어요. 나는 정보가 궁금했어. 뭐 해보자? 로그에 넣어봤어. 그러면은 로그에 얼마예요? 6에 20승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 20 곱하기 로그 6이고요.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에요. 그럼 계산을 하면 됩니다. 뭐 할게요? 둘이 더 할게요. 0.7781 20배를 할게요. 얼마예요? 15.562 맞나? 몰라, 맞겠지. 나왔다 치자. 오케이? 15.562 나왔다 치자. 그래, 맞다 치자. 여기서 누구 보라고? 15를 봐야 돼? 0.562를 봐야 돼? 0.562.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지금 요 0.562를 보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예측은 가능할 거야. 그치? 만약에 몇 자릿수예요? 라고 물어보면 16자리요 대답하면 되고, 수의 배열을 물어보니까 0.561을 보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야. 아까 로그 1.23을 보면서 뭔지 모른다며. 그럼 뭔가를 준다 그래서 로그에 뭐 5.23입니다. 알아? 모르지. 근데 그거를 너희들은 예측을 하러 가야 돼.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잘 봐. 잘 봐. 내가 아까 처음에 어떤 수 A를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소인수분해는 아니지만 소인수분해 비슷하게 맞는 거. 2의 20승 곱하기 3의 20승이니까. 소인수분해 비슷하게 맞는 거랑 유효숫자 표현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꼴로 만든 거야. 그리고 똑같이 상용 로그에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뭔지는 몰라. A도 모르고 N도 모르니까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N 더하기 로그 A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잖아. 그러면 요 두 개를 비교할 때 누구 비교하자? 15와 N을 비교하는 거라면 0.56이랑 로그 A를 비교하러 가야지. 아, 그러면 저 0.56이라는 거는 만약에 유효 숫자 표현법으로 나타냈다면 A 곱하기 10의 현승인데 그 A가 로그에 들어간 녀석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야. 어? A.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이 A가 만약에 1.23이라 치면 그 1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잖아. 2.34다 치면 2가 얼마인지, 그놈이 뭔지를 지금 찾고 싶은 거잖아.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또 다른 상용 로그 값. 어디 있어요? 줍니다. 0.562는 0.4771 보다 분명히 작아. 0.562는 분명히 커. 둘이 더한 0.7781보다. 이걸로 가면 안 되지. 0.6010보다 작아요. 엥? 0.6010이 뭔데요? 3010의 2배. 2배라는 거는 로그 4. 아, 그래서 로그 3보다는 크고 로그 4보다는 작네. 그러니까 이 A는 대략 얼마겠네? 3점 몇이겠네. 그러니까 3.1인지 3.53인지 3.7인지는 몰라도
3점 몇이다 보니 거기에서 A의 최고자리 숫자는 분명히 3이겠네 라고 해서 답을 3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나는 막 유효숫자 편법 이런 걸 막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만약에 빼보자.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이거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너희가 소수 부분을 계산하고 나면 그 소수 부분 0.56이가 주어져 있는 로그이나 로그 3을 이용해서 로그 정수와 로그 정수 사이에 있도록 해봐. 그거를 범위를 맞게 찾아봐. 로그 정수와 로그 그 다음 정수. 그럼 그게 2와 3이다. 그럼 얘는 2점 몇에서 곱한 수라는 얘기야. 2 답은. 최고자리 숫자는. 얘가 로그 5고 로그 6이다. 그럼 얘는 5점 몇의 값을 로그에 넣은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답은 5와 6 사이니까 5점 몇의 그 5가 답인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로그 7이 들어가고 로그 8이 들어간다 치자. 그럼 얘는 로그 7점 몇이겠지. 7이 답인 거지. 그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요. 알았어요? 이게 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많은 수포자를 배출했던 바로 그 최고자리 숫자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아셨음? 이런 식으로 푸세요가 있어요. RPM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많은 문제집들이 이제는 빼고 있어요. 그래서 RPM이 혹시 수정 버전 아까 그래서 중요한 거 잠깐 본 건데 있더라고 아직도. 알았죠? 오케이? 한번 할 때 잘 해두세요. 나중에 분명히 도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실 유형이 한 2가지, 3가지 정도 남고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어. 끝나. 뭐 하나, 2개 해야 되냐면 바로 유형 20번과 유형 19번입니다. 자, 근데 참고로 지금은 어때? 유형 19번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은 경우, 유형 20번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경우. 자, 근데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는 최고자리 숫자를 물어보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쓸 일이 없습니다. 자, 다시. 아니, 근데 유형에서 대놓고 소수 부분이 같다잖아요. 그럼 소수 부분을 구해서 같다라는 식을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소수 부분을 묻는 거는 오직 어디서만? 최고자리 숫자를 물어보는 경우에서만 쓰는 거고 지금은 그걸 쓰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로그 x와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로그 x를 뭐 해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로그 x분의 1을 뭐 해줘? 다른 정수 부분과 똑같은 소수 부분. 거기서 소수 부분 안 쓴다 그랬지. 그럼 뭐 해버려? 빼버려요. 알았죠? 빼버려요. 그러면 둘이 뺐어. 뭐야? 로그의 x 마이너스 로그의 x분의 1. 우변은 뭐야? n 빼기 m. 근데 n 알아? 모르잖아. 물론 저걸로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구할 필요 없는 놈. 얘도 구할 필요 없는 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결국 n 빼기 m이라는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써주냐면 그냥 정수 빼기 정수만 남았고 알파는 다 사라졌어.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옵니다. 이거예요. 그럼 앞에 거 계산해봐. x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를 내려주면 2 로그 x야. 그럼 너희들은 이제 2 로그 x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x 값을 찾으러 가면 끝나요. 오케이?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예. 로그 x의 범위 뭐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겠지. 여기도 로그를 씌운 거예요. 로그 10은 1, 로그 100은 2. 됐지? 그러고 나면은 2 로그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겠지. 야, 찾았다. 2와 뭐래?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 누구 있어? 3밖에 없네. 그래서 요 녀석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이 범위에 있는 놈을 찾아주면 2 로그 x는 뭐다? 3이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천천히 갈까? 로그 x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밑이 뭐다? 10이 생략된 거다. 그래서 x는 뭐다? 10의 2분의 3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냥 x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x의 제곱을 물어봐서 답을 1000으로 쓰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구는? 다음 유형 합이 1인 경우는 똑같이 가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두 로그의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렇게 쓰는 거야. 정수 더하기 소수 부분, 정수 더하기 다른 소수 부분. 이번엔 다르지. 대신에 더해버리게 되면 얘가 2분의 3 로그 x가 되는데 정수 더하기 정수 더하기 1. 정수 하고 풀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풀어주세요. 이게 상로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나는 선행 수업을 할 때 원래는 상록을 원래 잘 안 하거든. 이거는 유행 교육과제에 빠졌어. 이번엔 빼고 가자. 나중에 내신에서 필요하면 그때 해줄게. 원래는 이렇게 보통 해. 근데 지금 우리는 약간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반이거든, 우리 반은. 그래서 일부러 한번 해본 거예요. 크게 의의는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숙제 풀 때만 잠깐 지금만 반장히 연습하고 나중에 나오는 수원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